넘어가겠습니다. 문다혜 이야기를 저희가 좀 첫 번째 해보겠습니다. 문다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죠. 딸인데 옛날부터 사실은 문다혜가요, 이 정의당 당적을 갖고 있었어요. 정의당 당적. 네. 그리고 아버지가 선거운동할 때 일체 나타나지 않다가 네. 마지막 날 이제 아들 데리고 한번 나타났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집안도 제가 들으니까 이 문다혜나 저 누굽니까 아들 문준영이나 아버지하고 별로 친하지는 않대요. 아. 이 워낙 문재인이 집에 가면 무뚝뚝하고 말도 안 하고 완전히 그 경상도 남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었답니다. 그리고 특히 아들한테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패기도 하고 뭐라고 문준영하고는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너무 안 좋대요. 말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문다혜도 같은 집안 분위기를 아마 경상도 여러분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삭바느질로 키웠지 않습니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이제 이북에서 넘어오셔갖고 이제 뭐 그러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때문에 굉장히 내성적이 되고 말도 안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집안 분위기도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자기 아버지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데 본인은 정의당 하겠습니까? 정의당. 네. 근데 그러면 그 문재인 그 양반이 그 자기 그 와이프 앞에서도 무뚝뚝했나요? 뭐 그건 알 수 없죠. 그거는 뭐 워낙 김 여사께서 말씀이 많으신 분이니까 뭐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문다혜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냐면 부산 외고를 나왔어요. 부산 외고고등학교. 그거 중퇴했다고 그러던데요? 그 중퇴예요? 근데 부산 외고면은 그 무슨 일본어를 했다고 그래요? 일본어과 다녔어요. 일본어 반. 부산 외고의 일본어 반. 그게 제대로 졸업했는지. 근데 어디 알기로는 중퇴를 하고 그리고 일본에 가서 이제 저희가 그 국사관 그 국구식강 해갖고 일본 우익 재단 거기를 좀 다닌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오늘 이제 새롭게 나온 건 뭐냐면요. 이 문다혜 부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태국에 거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대통령 딸이라 해서 그때 경호처에 문재인 청와대 경호처의 일부 인원을 문다혜 부부의 경호 요원으로 같이 파견을 했어요. 그 경호처 요원, 경호요원 A씨에게 문다혜가 한국돈 현찰하고 태국돈 있잖아요. 바트인가? 태국돈하고 한국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 경호원한테? 경호원 계좌로? 아니, 그냥 직접 준 거예요. 그 경호원한테. 그 왜 줬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걸 주면 받아갖고 수천만 원이래요. 몇 회에 걸쳐서 수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경호원이 자기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에 넣고 거기서 일부를 인출했거나 또 다른 제3자의 계좌로 넘어갔거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는 돈 세탁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 현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다혜가 이게 태국에 있을 때 그 경호처 요원에게 이걸 준 거예요. 근데 태국에 있을 때는 자기 남편 서창호가 타이 이스타제에서의 전무이사, 그 뭐 주거 비용 외국인 학교 애들 보내는 비용 상당히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국에 있을 때는요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태국에서 자기들이 살림 꾸려 나가고 애들 교육시키는데 돈이 부족했으면 이걸 줬겠냐고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한국돈과 그 태국 바트 그 어디서 나온 건지 자금 출처는 이제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내야 되는 건데 태국에서 여윳돈이 생긴 거예요. 여윳돈이 생겨갖고 그걸 저 요원에게 주고 그럼 그거를 한국으로 다시 빼돌린 거예요. 그게 한 수천만 원 돈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의문스러운 게, 그러면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썼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그러면 이 돈을 그러면 이 경호원은 그러면 나중에 빼서 또 어디다 썼을까? 누가 줬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내역을 지금 검찰이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2018년에서 202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경호원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왜 자기의 지금 경호하는 사람과 사적인 금전 거래까지 할 정도인가? 이게 지금 일단 1차적 의심스러운 대목이고, 그래서 지금 당시에 경호처장인 주영훈 경호처장도 소환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지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경호하는 사람하고 이 공무원하고 동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거나
아니면 뭔가 조직적으로 경호처 차원에서 뭔가를 했거나 아까 지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뭔가 돈 세탁을 했거나 자 둘째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혹여 이게 경호처 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요. 경호처 돈을 이렇게 둘러서 결국은 이제 본인이 어떤 돈 세탁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썼던 그런 의혹들. 그러니까 굳이 이 돈을 그 경호원한테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경호처가 쓸 수 있는 특활비나 비용이나 이런 거를 좀 다른 용도로 이렇게 돌려서 실제로 이거를 이 문다의 어떤 이 계좌로 넘겼던 이런 지금 정황도 솔직히 지금 아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경호처 업무와 무관한 돈이었다면 그 문다혜가 이거를 좀 네가 네 계좌로 해갖고 나중에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달라든가 나중에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현찰로 찾아갖고 그 현찰을 나한테 다시 주라고 했던가 그런 거는 개인 간의 그 사적인 약속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경호처 책임자인 주영훈 경호처장을 불러서 또 조사한 걸 보면요. 이거는 경호처 관련 자금일 가능성을 검찰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추적에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경호처라는 데가 특별활동비, 특활비가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집행해야 될 곳에 옛날 뭐 국정원이라든가 이 수사기관이라든가 이 경호도요. 은밀하게 쓸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처가요. 사실 특활비를 꽤 많이 씁니다. 경호처가요. 그러니까 유성화라든가 양 이네스를 통해서도 문다혜한테 얼마가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호처에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문다혜한테. 그럼 문다혜가 그 돈을 받았는데 태국에서는 좀 여유가 있어. 타이 이스탄제에서 받는 돈이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쓸 돈을 좀 마련해 놔야 돼. 그러면 그거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 경호처 특활비를 받아갖고 경호처 요원에게 주고 야, 네 계좌로 해갖고 한국의 은행에서 나중에 현금 인출해갖고 언제 나한테 또 줘.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돈과 관련된 의문들 이게 아무리 그렇지만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실 근무하는 이제 확인된 것만 3명입니다. 3명과 사적인 동거를 했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유송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2부속실에 근무를 했다가 춘추관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문다혜하고 예를 들어서 제2부속실 하니까 김정숙과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 여기하고 동거를 했다. 자 이것도 의문이고 그다음에 양이네스라고 이제 그 패션 디자이너의 딸 있잖아요. 여기는 사실 총무비서관 소속이에요. 맞아요. 자, 여러분 제가 거기도 설명드렸지만 총무비서관실은 청와대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특활비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금고가 있어요. 네, 금고가 있는 곳인데 굳이 그러면 왜 이 양 씨하고 동거래를 했을까라는 지금 의문이 지금 계속 퍼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이 문다혜 씨가 태국 나가 있을 때 그쪽에서 타이스타 항공에서 월급하고 체집비 정도만 줬는데 사실은 그 아들을 국제학교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학비가 한 수천만 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오늘 이제 뭐 15주기 추도식인데 옛날에 나왔던 일부 보도나 뭐 이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있잖아요. 미국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당선된. 그 미국에 있을 때 체류 비용 그걸 당시에 이제 누굽니까 박연차가 상당히 필요해서 돈을 줬다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맨하탄 그 뭐 어떤 허드슨강 옆에 큰 집을 구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이제 그런 등등을 보면 사실은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꽤 돈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돈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필요해서 돈을 빼내는 그런 수단. 그리고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사례가 있듯이 누군가 스폰을 해서 돈을 많이 받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우리 현정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정치권에서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이전에 제가 뭐 언제 누구다 이런 특정은 안 하겠는데 공천 때 뭐 공천 헌금 받으려고 그러면요. 국내에서 뭐로 받게 되면 자꾸만 흔적이 남잖아요. 흔적이 남게 되니까 과거에 보면 일부러 여행사를 해요. 여행사를 하고 야 어디 뭐 동남아에 골프 한번 치러 가자.
동남아에 골프 한번 치러 가자. 그거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돈 받으면요. 네. 증거가 쉽게 포착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수법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뭔가 부정한 돈을 받으면 이게 발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외에 데리고 나가면요. 그 위험성이 한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외가 돈 받으려면 해외를 끌고 나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예요. 정식 지원님은 그런 건 아니죠? 그냥 한번 실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골프도 못 치시니까 네. 뭐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국제학교도 보내고 하면 그 상당히 그 고액의 등록금 네. 이게 필요한데 태국 생활에서 이 돈이 남았으니까 국내에서 쓰려고 이쪽으로 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말이죠. 이 돈이 그 자기 남편이었던 서창호가 타이 이스타제에서 받는 급여의 일부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 태국에 나가 있으면 그 국내에 있을 때보다 돈 받기가 훨씬 쉬워요. 네. 그러니까 뭐 이상직이가 아닌 말로 그 공식 자기 그 남편 급여 말고도 딴 돈을 또 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면 뭐 이상직이 아닌 또 제3자가 또 태국 현지에서 뭐 이렇게 후원금이라고 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이 여윳돈이 있어서 이걸 국내로 빼돌린 거예요. 그게 수천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 이제 들어오면서 사실상 이혼을 해서 들어왔다고 그래요. 네. 이혼을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어디 살았냐? 바로 청와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다희가 아들 데리고 청와대 생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양평집을 9억 원인가 뭐 이렇게 팔아갖고 네. 거기 또 1억 한 4천만 원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삑사리가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태국 나가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국에 나갈 때와 이미 이 서창호라는 사람이 이제 게임 회사를 하다가 거기서 별로 안 좋아서 이제 사실상 현직 대통령 딸이 이민 간다는 게 이게 이민 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 좀 갈 때부터 이상했어요. 그러더니 갔다 오면서부터 거의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저 청와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집도 팔고 뭐 그 다음부터는 무슨 뭐 본인이 사무실 얻어갖고 저 요가 요가 강사를 좀 요가 강사 했다고 그랬고 이제 그 다음에 양산 내려갈 때는 거기서 아버지 뭐 저 달력 만들고 뭐 사진첩 만들고 해서 돈 엄청 벌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등등을 이제 주도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다. 만약에 검찰이 봐서 이게 그냥 개인 간에 돈 몇백만 원 거래한 거고 그러면 아니 전직 대통령 딸을 갖다 이렇게 뭐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검찰도 뭐 저 기본적으로 이게 뭐 상황 판단이 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문다희가 5월 17일 날 그때 SNS 그 옛날 트위터 X에 글을 올렸잖아요. 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제 가족과 지인 심지어 고딩 동창까지 털다 전세 부동산 계약서까지 영장 밀고 가져가더니 중앙지검장으로 깜짝 등장. 이창수 그 전주지검장이 그때 이제 세게 수사하고 뭐 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거 아니냐. 그러더니 울 아들 학습 태블릿만 돌려주세요 했잖아요. 근데 요 글을 올리고 나서 또 자작 댓글로 뭘 올렸냐 하면은 상당액의 금전 거래라고 지금 검찰에서 언론 플레이 하는데 그게 얼마일까요? 해놓고 자기가 정답 300만 원 정도 해놓고 아이고야 그래서 거액이고 상당액이라서 제 소중한 지인 집 양이네스죠. 제 소중한 지인 집을 압색하고 출금 걸고 6개월째 안 풀어주고 계시는구나. 이 친구 그저 직장인일 뿐이에요. 출장 가게 해주세요. 프랑스로 출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자기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작 댓글을 썼다가 내려버렸죠? 지웁니다. 제가 오늘 지운 이유를 알았어요. 이 수천만 원권이 있잖아요. 네네. 이 수천만 원권이 있으니까 그때 이 300만 원 해갖고 계속 남겨두면 완전히 이거 지금 논리적으로 파탄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다희의 주장만은 따르면 검찰이 수사한다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야 무리하네. 그렇죠. 이렇게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애 지금 태블릿도 가져갔냐. 글쎄. 근데 검찰이 바로 입장문을 냈어요. 그거 애 태블릿이 아니고 남편이 쓰던 태블릿 PC다. 그렇게 뭐 검찰이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하여튼 좀 막으려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명하고 돈 거래 뭐 등등 의심이 있으니까 지금 검찰이 파는 거고 아니 경찰이 300만 원 갖고 지금 이 사건을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 300만 원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이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게 추가로 나오면 여기 완전히 코 깨는데 둘째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 명분 빼기가 지금 300만 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거 특검하자 그러는데 네. 자기 300만 원 수사 대상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있죠. 그런 것들 등등을 이유로 들어서 결국 이제 저는 글을 내렸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한편의 딜레마가 뭐냐면 아마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은 됐지만 딸하고 아들하고 이 사실은 이제 뭐 대통령 격에 맞는 생활하고 뭐 하려면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누가 했냐? 박연차가 했죠. 계속 이제 스폰서를 하고 네. 권양숙 여사가 그거 필요하면 돈 좀 주세요 해서 하고 우리 미국 가는데 돈 필요해라고 하고 그 다 이게 또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누구 정찬용 저 종무비서관인가요? 맞아요. 그 통해서 그냥 계속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그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몰랐다가 당신은 대통령하고 폼짓해서 좋지만 실제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라는 거를 뒤늦게 알고 이제 본인의 어떤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살림을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김정숙 씨의 어떤 생각도 보면 문준용은 뭐 사실 별 돈 안 되는 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설치 미술 뭐 그 돈 되겠습니까? 그거 일하죠. 문다혜도 보면 지금 뭐 요가 뭐 이런 거 뭐 하고 있고 또 남편하고 이혼도 하고 있고 그럼 손자도 키워야 되고 또 국제학교도 다녔고 뭐 돈이 일단 많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거기서부터 이 문제 출발점이 있다고 봐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데 이래서 이제 요게 그 문다혜와 문재인 청와대 직원들 간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네. 최소 3건은 있었다. 3건 있었다. 네, 3건 있었다. 추가적으로 더 드러날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정숙의 그 타지마할행, 요거는 거의 그 문재인 부부의 이제까지의 거짓부렁이가 거의 그냥 탄로가 난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거의 끝나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민정이 말이죠. 그 당시에 고민정이 청와대 부대변인이었어요. 그렇죠. 2018년 11월인가 김정숙이 타지마할 갈 때. 근데 그거를 이제 타지마할 그 3박 4일 간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를 하면서 그 고민정이 뭐라고 그랬냐. 이 영부인이 이렇게 혼자 나가는 게 처음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러면서 그때 고민정이 얘기한 게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호 여사가 2002년 5월에 정부 대표단 수석 대표 자격으로 이렇게 유엔 총회 갔다 왔고 그 뒤로도 3차례를 더 뭐 그런 게 있었다. 이게 고민정이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브리핑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때 고민정이 그래서 3박 4일 동안 뭐를 할 것이냐 이런 거를 한다 하고 일정까지 스케줄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거기 타지마할은 없었습니다. 타지마할은 없었어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이제 검찰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돈 거래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하리라 봅니다. 검찰이 뭐 사사로운 거래 가지고 아마 수사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요. 뭔가 분명하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집중적으로 저희도 앞으로 한번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